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2의 휴림 로봇입니다. 6월 이 종목 큰돈 법니다. 로봇 감속기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9,900명이고 5만 명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부분에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정책주, 바로 신정책주 테마주를 정리를 해서 무료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2의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의 급등이 컸었는데 거기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로봇 감속기 저평가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시장이 워낙에 흔들림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FOMC를 앞두고 있더라도 일정이라든가 이슈가 확실하다면 급등이라든가 상승이 기대해 볼 만한데, 최근에 휴림 로봇이 좀 강한 급등세가 나와줬죠. 그래서 이번 삼성 로봇 공개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로봇에 힘입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번에 제2의 휴림 로봇, 충분히 6월에 큰 돈 벌 수 있을 만한 로봇 감속기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부에서도 로봇 상당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한독수 총리가 자율주행 로봇 로보티즈에 방문을 했고요. 규제 혁신에 본격화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국무총리가 스타트업 로보티즈를 직접 찾아 민간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며 신산업 규제 혁신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현황을 점검을 했고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로부터 자율주행 로봇 기술의 발전 사항과 실증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상에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배달에 쓰이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자율주행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박았고 200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2000년이지만 2020년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로봇 등 첨단 산업의 세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총리실 관계부처가 기업연구소 학계와 함께 힘을 합쳐 전쟁을 하듯이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부과 조건 완화와 법령 개정을 통한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현장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더욱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율주행 그냥 자율주행 차량, 미니 차량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이 보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율주행 로봇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은 공원이라든가 또는 보도라든가 여기를 지나가서는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꼭 정부의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법의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추가적인 이 방문이라든가 이 애로 사항들을 계속 들어서 이거를 빠르게 개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다? 이미 지금 강남에서 뭐 로봇 배달에 관련된
이 실험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 소리냐? 보시면은 코엑스, 테헤란로 로봇 배달의 시험장이 됩니다. 이달부터 투입이 되고요. 6월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거는 배달 로봇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빙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코엑스와 테헤란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이 시작이 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내년이니까 약 18개월간 강남 코엑스와 테헤란로 강남에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상 강남이란다면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죠. 우리가 흔히 실증하면은 보통 상암이라든가 이렇게 차량이 별로 없거나 또는 도로가 조금 많이 복잡하지 않은 구간에서 하는데 강남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인 가구 증가, 배달 서비스 급증 추세에 발맞춰 로봇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코엑스 식음료 매장에서 무역센터, 빌딩 사무실 입구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실내 배달 로봇의 실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테헤란로 식음료 매장에서 테헤란로 일대 사무실 로비까지 진행하는 실내 배달 로봇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내 배달 먼저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되고 여러 가지 괜찮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다 실외까지 이어진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엑스와 테헤란로는 약 상주 직원이 3만 3천 명,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업무 시설과 여러 가지 뭐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현실적인 실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사고가 있었네 없었네 할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진행한 실증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배달의 민족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죠. LG전자, WT서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구 등 공동 추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배달 로봇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곳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이제는 나중에 법안이라든가 가이드라든가 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강남에 로봇 배달 실증 사업이 약 1년 동안 진행이 된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지금보다 6월부터 진짜 배달을 시작한다. 뭐가 자율주행 로봇이. 일단 실내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실외까지 내년까지 이어지는 배달 로봇 실증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네. 근데요, 이게 솔직히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가능한 거지. 이게 실제로 아무나 또는 누구나 사실상 이 로봇 배달이라는 걸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대중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네이버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두뇌를 팝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AI 자율주행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을 파는 거죠. 로봇 대중화 키 꺼낸 네이버입니다. 보시면 아크라고 써 있고요. 보시면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서비스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물건을 배달해 주고요. 과일도 깎고요. 그림도 그릴 수 있는 로봇 대중화를 시키겠다.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미래죠. 그래서 금속으로 된 로봇 자체가 아닌 두뇌만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실상 우리가 시스템을 넣어서 이 껍데기만 있으면 이 그림도 그리든 로봇이든 과일을 깎는 로봇이든 배달해준 로봇이든 이 시스템화만 잘 시켜놓으면 된다는 거고 그 시스템들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판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면은 이거를 넣었을 때 얘는 배달 로봇이 되는 거고 이거를 넣었을 때 얘는 과일 깎는 로봇 이거를 넣었을 때 얘는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네이버가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의 칩과 비슷한 거죠. 보시면은 네이버 랩스 대표 박원기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직접 앞으로 네이버가 추구하는 로봇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 아크를 출시해 B2B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입니다. 아크 아이와 아크 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크 아이는 로봇의 눈으로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 위치와 경로를 파악해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크 브레인은 로봇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 머리로 이동한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로봇은 각각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
로봇이 작아지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상 이 업데이트라든가 유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네이버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수의 브레인레스 로봇, 두뇌가 없는 로봇을 통신망을 통해 지휘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하는데 조만간 상용화를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위에서 지휘를 내리면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실상 이 데이터라든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술력들이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다. 왜? 클라우드에서 공유를 하는 상황이고 그 공유를 하는 상황에서 5G를 통해서 이 명령을 내리면 이 클라우드에서 꺼내서 쓰기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엄청 안 커도 되고 시스템적으로 좀 저렴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공간에서 많은 수의 로봇들을 동시에 제어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B2B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 시스템의 구성은 아크아이와 아크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말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상용화될 예정이다. 아이크 브레인은 내년쯤 상용화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이제 공항이나 병원, 대형 몰에서도 물건을 옮기거나 안내용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로봇들을 제어하기 위한 서비스인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수준의 로봇이 대상인데요.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신사옥을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짓고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빌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네이버 신사옥이고 여기 안에서는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로봇이 뭐 사무실까지 뭐 배달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지금 삼성이랑 같이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커피를 주문하거나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네이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도 가능하냐? 아니 이거는 로봇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로봇 제어가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5G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나 로봇을 제어하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로봇 제어 시 지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이나 목적을 위해 구축하는 5G 특화망과 아크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물건을 안정감 있게 잡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단순히 클라우드 제어하는 기술 가지고는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로봇한테도 매너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도 사람과 공존하려면 거리를 좀 둬야 되고 방향을 이동할 때 사람이 뭐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로봇들도 아이콘을 넣어서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매너를 키워서 사람과 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네이버는 쉽게 지금 로봇들을 세팅하고 로봇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만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하고 그걸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용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AI 관련된 업데이트라든가 또는 기술력을 키우는데 네이버가 직접 관할하다 보니까 돈이 덜 들어가고 그냥 이 클라우드 비용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다. 요새는 로봇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협동 로봇입니다. 다 같이 하는, 다 같이 서로 간의 로봇들이 기술력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간의 이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서로 간에 만들어내는 것을 함께 만드는 협동 로봇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전시회에서 협동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최대 자동화 기술 전시회에서 협동 로봇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법인을 설립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메이트 2022에 참가한다 밝혔고요. 여기선 자동화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협동 로봇 로키와 함께하는 당신의 하루를 하면서 전시를 했고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는 50대 근로자의 일상에 녹아든 협동 로봇 솔루션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뭐다? 사람과 함께 협동이 되고 사람과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 로봇은 3D와 단순 반복적인 일을 대신함으로써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수이자 파트너입니다. 함께 협동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제조, 소프트웨어 3개 솔루션 공개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조 쪽에서 제일 많이 쓰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상 단순 반복이라든가 사람이 하기에 지치는 일들을 로봇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무인 모듈러 로봇 카페 닥터 프레소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고 카메라 로봇 니나를 활용한 시네마 부스를 또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로봇으로 이제 뭐 화면을 잘 체크해가지고 좀 괜찮고 양옆에 뭐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야, 여백이 괜찮네. 그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포토샵도 하고 뭐 이런 AI 로봇이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팔레트 위에 쌓는 팔레타이징, 용접, 가공물을 투입하고 완성권에는 머신 텐딩 등등의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하는 기술들을 로봇이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트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협동 로봇을 조작하는 모바일 티칭, 음성 인식들이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로봇이 진짜로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구나. 충분히 이제는 뭐다? 사람과 협업이 가능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로봇이라는 게 이제는 그냥 기대감 또는 우리의 예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과 삶에 녹아드는 기술력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뭐다? 자, 로봇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서빙, 뭐 아니면은 뭐 배달, 뭐 이렇게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냐? 바로 제초 로봇입니다. 말 그대로 풀 깎는 거죠. 미국의 팜와이즈에서는 AI 제초 로봇 타이탄으로 565억 투자 유치했습니다. 사실상 AI 제초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조금 더 어, 몸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가가 어느 이하로 내려왔을 때죠.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로봇 제초기 제조사 팜와이즈 랩스가 투자를 또 565억 원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 투자에 주력하는 두 번째 캐피털인 폴라인 캐피털과 미들랜드 캐피털이 이번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상 보시면은 지난 2년간 팜와이즈가 스스로 우리 업계 많은 사람에게 믿음직한 솔루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확인했냐라고 한다면은 팜와이즈의 로봇 제초기인 타이탄은 카메라, 센서 AI를 사용해 식물의 크기, 스트레스 수준, 특징들을 확인해주는 개별 식물 데이터를 추집할 수 있고요. 농작물과 잡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안 자르고 잡초만 자르는 거야. 로봇 제초기가 다른 농작물은 뽑아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AI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리는 거는 그냥 로봇인 거고 AI 로봇은 뭐다? 농작물을 안 건들고 잡초만 자르는 게 진짜 AI죠. 그래서 농민들이 커져가는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미국은 이젠 사실상 배달이라든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조업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제초 로봇 그것도 뭐다? 농작물은 건들지 않고 잡초만 건드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이에요. 6월 7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슈죠.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먼 나라 어디 체코에서도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트라에서 만든 이 가져온 기사고요. 체코 물류 산업을 바꿀 물류 로봇 도입에 가속화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효율성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는 뭐다 로봇을 사용해서 쓰자라는 거죠. 피킹, 분류, 운반, 패킹, 배송을 물류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체코도 온라인 시장이 좀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시장에서 사람을 쓰는 것보다도 로봇을 쓰는 게 낫겠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물류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센터나 물류 창고의 자동화 시스템, 물류 로봇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코 산업에서 로봇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직원 1만 명당 162대의 로봇 이것도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계 평균 직원 만 명당 126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 국경에서 배송물이 급격히 증가해 분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평균 운송 비용이 상승하자 자동화를 위한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분류 로봇은 부착된 RFID 칩의 경로에 따라서 배송물을 해당 분류하고 슬라이드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사람보다 최대 2배를 처리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겠죠.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다가 안정적으로 지금 로봇이 지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코 최대 전사상거래 알자 같은 경우에도 주문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창고 자동화에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0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 로봇이 레일을 이동하며 효율적으로 물건을 적재적소에 운반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체코의 이 또 물류 관련 회사에 대형 물류 섹터 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충분히 지금 아시겠지만 이 체코에서도 물류 로봇에 관련한 가속화 그리고 상용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 먼 나라 어디 체코에서도 가능하구나. 지금 물류 로봇이 뭐다. 지금 상용화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로봇이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로봇이지 나중에는 사람 같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하잖아요. 사람 같아야 사실상 우리가 로봇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로봇 같으면은 결국에는 미래에는 뭐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지금 인간과 유사한 로봇 피부 제작 기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로봇한테 사람의 피부와 같은 거를 덮어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의 뇌는 1000억 개의 뉴런과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입력되는 신호에 따라 출력 신호를 모두 다르게 조절하고요. 구조를 모방해 전자소자를 제작하면 매우 적은 에너지만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뉴로모픽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맵리스터는 뉴런처럼 입력에 따라 저항 상태가 바뀌는 소자를 말하고요. 사람의 문제 해결을 담은 AI 컴퓨터를 신호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기반 저항 변화가 아닌 산소 이온의 점진적 이동에 기반한 맵리스터를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는 뭐다? 사람의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이제 피부와 같은 모습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빨개지고 그 다음에 뭐 피부가 진짜로 뭐 추운 데 가면은 추축되고 그 다음에 더운 데 가면 이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봇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감속기라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로봇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감속기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감속기라는 거는 우리가 10번 돌아갈 거를 이게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가 10번 돌아가서 5의 힘을 낸다고 했을 때 얘를 5번 돌아가게 만들어서 10의 힘을 내는 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감속기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 편이죠. 여기서는 뭐 10번 돌아가지만 여기서는 뭐 3번 만에 돌아가지만 이 3번 돌아가는 동안에 얘보다 예를 들어서 뭐 4배의 힘을 내는 이게 바로 감속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에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뭐다? 최근에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소형 감속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로봇 채용하는 핵심 부품인 소형 감속기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소형화 및 협동 로봇 활용의 확대로 소형 감속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속기는 모터 동력의 회전 속도를 감속시켜 출력을 높이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회전 속도가 10번 돌 때 얘는 몇 번? 얘는 3번 돌려가지고 힘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10번 도는 동안 이렇게 체인을 걸어 놓으면은 당연히 얘가 10번 돌면 얘는 덜 돌겠죠. 부피가 크니까. 그 대신에 힘은 3배, 4배의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의 관절마다 내장을 하고요. 6축 다관절 로봇이라면 6개의 감속기를 탑재를 합니다. 산업용 로봇에 중대형 감속기 3개, 소형 감속기 3개를 채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협동 로봇은 소형 감속기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률 예측 기간마다 다르지만 대략 22% 성장세가 나와주면서 아시겠지만 최대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속기도 있지만 아닌 기업들도 하나하나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감속기 내재와 마지막 퍼즐 맞춘다고요.
호자 상장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부품을 내재화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에 딱 맞는 기업이죠. 유일하게 내재화하지 못한 감속기를 보통 우리는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동 로봇 원가율을 낮추려는 행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 이동 로봇이나 자족 보행 로봇 R&D를 수행하면서 뭐다?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감속기를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두 번째입니다. 바로 로보티즈죠. 왜? 로보티즈가 이번에 어디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왔던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한 곳이 로보티즈였습니다. 왜 방문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해서 캐시카우 액추에이터 모듈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충분히 성장세가 보인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지만 감속기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고요. 이번에 정부의 방문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PTS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속기로 주가 많이 뛰었어요. 그 뜻은 뭐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언제 사라? 눌림목이 적어도 개인적으로 한 저는 7,700원까지는 밀리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고요. 한 7,700원까지 밀렸을 때 관심을 가지실 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까지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 종목 관심을 가지고 가자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로봇 감속기 시장이 2배 이상 성장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 정부에서도 방문을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풀어주자라고 하고 있고, 강남에서도 6월부터 자율주행 배달이 시작되는구나. 아,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 구독자 이벤트 진행한다 했지만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주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나오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이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아까 친정책 테마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4만 명일 때 나눠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배포 꼭꼭꼭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저희가 무료로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보시면 이렇게 6월 9일, 8일, 7일, 3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9일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자료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매일 6월 8일도 장 시작 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두창 바이러스가 있었다 한다면은 왜 있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정리해드리니까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다음번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